그날 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새벽이었다. 시계 바늘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했고 창문 밖으로는 연등처럼 달빛이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은 날이었다. 면으로 된 연분홍색 잠옷, 고운 자개 단추가 달린 얇은 로브를 걸친 채 전기방석을 약하게 틀고 침대에 누웠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전통차 레시피 책이 들려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금세 잠에 들었고 그 순간 나는 몰랐다. 내 방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원래 문을 꼭 닫고 자는 사람이다. 외풍이 싫기도 했지만 그날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문을 반쯤 열어두고 싶어 했던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틈으로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다. 바로 내 아들, 준호였다. 22살, 어릴 땐 애교가 많았지만 지금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청년이 되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일찍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레 내 방으로 들어와 마치 어릴 적처럼 카페트 위로 소리 없이 걸었다. 내 침대 옆 오래된 오동나무 장롱 앞으로 가더니 세 번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건 내가 건들지 말라고 말하던 서랍이었다. 나는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던 나는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거기서 뭐 해?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 그때 우연히 이걸 봤어. 궁금해서. 그의 손에는 자개가 박힌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꽃무늬 천으로 안감이 덮여 있는 내 20대 시절의 추억이 잠들어 있는 상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편지와 천 조각들, 그리고 붉게 빛바랜 비단 리본이 있었다. 그 사이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그건 내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래된 앨범이었다. 첫 장을 펼치자 거기엔 23살의 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단정한 올림머리, 부끄럽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 아직 삶을 다 알지 못하던 때의 나. 엄마, 진짜 예뻤네요. 그가 속삭이며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웃으며도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지금도 안 꿀리거든. 하지만 내 말투에도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무언가 과거에서 끌려나오는 듯한 기분.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고 나는 그 속의 남자를 보며 속으로 작게 탄식했다. 그 사람. 이름이 민석이었지. 내 첫사랑. 새벽 첫 전철을 놓치게 했던 사람. 준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구나. 나는 순간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수치심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둔 불씨가 다시 온몸을 데우는 듯한 감각. 침대 위의 얇은 이불조차 그 열기를 막지 못했다. 그는 다음으로 자수된 손수건을 펼쳤다. 나는 알아보았다. 그건 내가 처음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던 날 몰래 훔쳐 닦은 눈물의 손수건이었다. 엄마도 아팠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랑하는데 말 못하는 게 제일 아픈 거야?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내 옆에 기댔다. 마치 어릴 적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아이처럼. 하지만 이제 그는 턱의 수염이 거칠게 자라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묻고 싶었다. 넌 지금
왜 이걸 꺼낸 거야? 그는 대답했다. 그냥요. 엄마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 그 말에 나는 오래된 거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금이간 프레임 사이로 비친 내 모습. 주름과 기미가 자리 잡았지만 어딘가 여전히 살아있는 눈동자.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고 흙냄새와 밤꽃향이 실내를 감쌌다. 엄마, 저기 마당 끝에 방 하나 지을까 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엄마 감시하려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그 옆에 섰다. 그리고 함께 마당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나는 속삭였다. 그 상자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 있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직도 누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줘.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럼 내가 그 다음 앨범의 일부가 되어도 돼요? 사진 속 배경에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젠 배경 말고 주인공도 돼보지 그러니?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마당을 바라봤다. 이야기는 다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호가 방을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뚜껑은 반쯤 열린 채로 나를 유혹하듯 기다리고 있었고 안에 있는 것들은 마치 나를 시험하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손끝으로 천천히 편지를 하나 꺼내어 펼쳤다. 연한 한지에 쓴 손편지.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했고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영주야, 내 웃음은 내가 아침마다 찾는 햇살 같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좀 나아지는 기분이야. 늘 내가 걱정돼. 너무 착하니까. 그 글씨. 그 말투.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내 대학 시절의 선배였다.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초이선사 차이의 잔이 서로 같았다는 이유로 처음 말을 걸었던 그날. 검은 한복 셔츠에 베이지색 리넨 바지, 그리고 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사람. 그와 함께 걷던 교정은 늘 가을 같았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바람, 뜨거운 두근거림. 그날따라 나는 그를 따라 작은 찻집에 들어갔고 바닥에 앉아 마주본 테이블 위엔 작은 말차 다완이 놓여 있었다. 그가 손수 우린 차를 내게 건넸을 때 그의 손등엔 금빛 단추가 달린 셔츠 소매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단추에 마음을 빼앗겼었다. 작은 디테일이 주는 치명적인 매력. 그게 내가 빠졌던 시작이었다. 그 단추. 그건 내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나만 아는 작은 기억의 조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 속 작은 봉지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단추 하나를 꺼냈다. 잔잔한 금색의 꽃 문양이 새겨진 그 셔츠의 단추. 그가 찻집 테이블 아래에서 풀어진 걸 나중에 나에게 갖고 있으라 고 줬던 그것. 나는 그 단추를 하도 쳐다봐서 당시 좋아하던 천으로 단추용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가방 안에 넣어 다녔다. 그걸 꺼내든 채 거울 앞으로 갔다. 로브 위로 얇은 비단 스카프를 걸쳐보고 머리를 올려 고정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절의 내 얼굴을 상상해보았다. 사실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바로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엔 노크도 없이. 엄마, 미안. 나 잠이 안 와서. 혹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도 돼요?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 안 했다고 해서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지.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나는 금빛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 보여주었다. 이게 내 심장이 어릴 때 처음 뛰던 순간이야. 준호는 그걸 조심스럽게 만졌다. 뭔가 우아한 느낌이네요. 나는 그의 말에 살짝 뺨을 불켰다. 그땐 내가 나를 예쁘게 포장하고 싶었던 시절이었어. 지금도요. 그의 말에 나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근데 엄마, 그분한테 고백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 대신 그 단추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혼자만의 연애를 했지.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도 귀엽던 시절 있었네. 나는 그 말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부끄러움, 애틋함, 그리고 묘한 떨림. 내 손끝이 이불 위를 살짝 문질렀다. 그건 오래전 그 찻집 바닥의 감촉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그가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던 순간. 조용한 숨결과 함께 느껴졌던 전류 같은 떨림. 내가 지금의 엄마만 아는 건 좀 억울해. 나는 말했다. 그럼 다 알려줘요. 내가 다 들을게.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시절, 엄마의 마음, 엄마의 모습. 다 기억해 줄게요. 그때 내 마음 어딘가가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 이상의 것이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알고 싶어 한다는 감각.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침대 위에서 끝낼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요? 차 마시면서. 제대로 된 다완으로, 그 사람처럼. 그 순간,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내일 아침, 엄마한테 말차 끓여줄게요. 배운 적 있어요.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첫 손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기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내리던 부드러운 빗방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흐린 햇빛. 시간은 아직 이른 듯했고 공기에는 물기가 감돌았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던 연보랏빛 실크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발끝이 이불을 빠져나갈 때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조차도 싫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왠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준호가 진짜로 약속을 지켰다. 작은 말차 다기를 꺼내놓고 끓인 물을 적당한 온도로 식혀 가볍게 우려내는 모습. 익숙치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은 묻어났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차 완성까지 1분 남았어요, 손님.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손님, 어젯밤부터 기대했단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찻잔의 가장자리로 퍼지는 초록빛과 입속으로 번지는 쌉싸람, 그리고 은근한 따뜻함. 이 감각은 나를 순식간에 과거로 끌고 갔다. 어떤 사람과 어떤 오후에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 손등을 쓰다듬던 그때. 그 기억은 부끄러움보다 그리움이 앞섰다. 내가 아직 말랑하던 시절, 누군가를 향해 전부를 열 수 있을 거라 믿던 그때. 엄마, 혹시 그 사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준호의 질문에 차마 바로 답하지 못했다. 조금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도 만난 사람은 있었지만 마음은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단순한 아들의 것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럼 오늘은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장면을 들려줘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다. 한켠에 곱게 개어둔 예전 치마 저고리를 꺼냈다. 보랏빛 치마와 하얀 고름, 그리고 가는 레이스 양말. 요즘은 이런 옷을 입고 나갈 일이 없어졌지만 오늘은 괜히 입어보고 싶었다. 입고 나오자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아요. 나는 괜히 웃으며 앞머리를 정리했다. 그땐 이걸 입고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기다렸지. 그날도 비가 왔다. 그와 약속한 찻집 앞 골목. 나는 빗소리 속에서 그 사람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하얀 고무신에 비가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발끝은 그를 생각하느라 더워졌던 기억.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젖은 우산을 들고 골목을 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단추만 남기고 그를 보내야 했다. 준호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지. 기다림이 끝났음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더라. 준호는 작게 웃었다. 근데 엄마.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직 그 기다림이 조금은 남은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무심코 다리 위에 얹은 발끝을 모았다. 고운 레이스 양말 아래로 발끝이 살짝 움직였다. 준호는 그걸 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그거 알아요. 엄마가 발끝으로 감정을 숨기는 거.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건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다. 내가 숨겨온 것들을 누군가 조용히 보고 있었단 사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발끝 옆으로 자신의 손을 가져왔다. 그저 손등만 닿게, 따뜻하게. 말없이, 아무 욕심도 없이. 그 작은 접촉이 지난 시간을 말없이 위로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라는 이름 아래? 여자로 사는 건 참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엄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감각을 다시 떠올렸다. 살결에 닿는 한복 고름의 부드러움. 빗속에서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 뒤를 스치는 감촉.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손등이 발등을 스치는 온기. 나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다시 살아보고 싶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앉아 찻잔을 들었다. 오늘은 말차보다 마음이 더 뜨겁게 우러나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창문엔 빗방울이 점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작은 조명을 켜고 조용히 방 구석 벽장을 열었다. 평소엔 자주 열지 않던 공간. 그곳에는 내가 예전 무대에서 신었던 고운 구두 한 켤레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뾰족한 앞코와 얇은 스트랩, 그리고 낮지만 곡선이 예쁜 굽. 그건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내가 나였던 시절의 증거였다. 그 구두를 신어보았다. 약간 타이트했지만 여전히 발등을 품는 곡선이 익숙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볍게 몸을 돌려보았다. 치맛단이 살짝 흔들리며 옛날 무대 위의 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를 보고 그 자리에 멈췄다. 엄마. 나는 가볍게 돌아섰다. 예전엔 이런 구두 신고 춤도 췄었단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위아래로 바라봤다. 이건 진짜 처음 보는 엄마네요. 나는 웃었다. 그럴 거야. 이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익숙한 동작으로 내 발등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다. 이번엔 손등이 아닌 두 손으로 살짝 감싸듯 조심스러운 접촉. 엄마가 이런 구두 신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자기 자신인 기분. 누군가의 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나. 그 말에 그가 천천히 내 발끝에 이마를 가까이 대었다. 아주 살짝. 닿을 듯 말 듯. 그건 단지 존중이었다. 내 과거와 내가 감추고 살아온 감정들에 대한 그 자세한 예의와 거리. 그건 아주 한국적인 방식의 표현이었다. 가까이 있으나 넘지 않는 선. 그 선 안에서만 가능한 정중한 감각의 접촉.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구두 위로 흘러든 그의 체온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엄마, 혹시 그 구두 신고 어디 가고 싶었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만 더 걷고 싶었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허리춤을 감싼 한복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금도 예뻐요. 그때보다 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다시 여자로 느껴져도 된다는 허락 같았다. 그는 어릴 적엔 내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지만 지금은 나의 침묵에 기대어 진심을 읽어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준호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참 이상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는 장난기 섞인 눈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느끼게 했어요. 숨기려 해도 다 보여요. 발끝에서. 그 순간 나는 의자에 살짝 앉았다.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행동을 조용히 허락했다. 나는 구두 한 짝을 벗어 그의 손에 건넸다. 이 구두. 이제 내가 보관해줘. 엄마가 잊고 싶지 않을 때 꺼내보게. 그는 조심스럽게 그 구두를 안았다. 그 안엔 먼지와 기억, 그리고 내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치 그걸 약속이라도 하듯 그는 작은 상자에 그 구두를 넣고 천으로 감쌌다.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그날 밤, 방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그건 더 이상 고독이 아니었다. 그건 이해받은 기억들의 평온이었다. 며칠이 흐르고 초여름의 햇살이 다시 마당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카락을 낮게 묶었다. 옅은 하늘빛 블라우스와 가는 금사 바느질이 들어간 치마. 발에는 굽이 낮고 부드러운 가죽의 흰색 단화. 그건 오랜만에 내가 나를 위해 고른 옷차림이었다. 문득 벽에 걸린 작은 향남을 꺼내어 손목에 매달았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여자는 향기를 감춰서 품는 법이야. 뿌리지 말고 지니는 거지. 나는 오늘 내가 다시 한 명의 여인으로 존재해도 된다는 걸 몸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오후 늦게 준호가 나를 부르더니 마당 뒤편으로 데려갔다.
며칠 전부터 뭔가 짓고 있던 공간. 아직 벽체도 다 오르지 않았지만 작은 나무 기둥들이 마당 끝에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 엄마만을 위한 공간 만들 거예요. 그는 말했다. 책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엄마가 마음 놓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적당히 구름 낀 하늘 아래 바람이 한복 자락을 부드럽게 날렸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옆에 섰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엄마가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는 곳.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을 꼭 잡는 대신 손끝으로만 스치듯. 그건 이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밤이 찾아오고 마당엔 작은 등이 하나씩 켜졌다. 작은 찻상 위에 다시 차를 올렸다. 이번엔 나의 손으로. 예전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엄마. 그가 말했다. 그 사람.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며 웃었다. 늦었지만 나 아직도 살아있어. 그 말을 하고 싶지. 그 순간 작은 바람이 불었다. 찻잎이 살짝 입 위로 흩날렸고 향기가 퍼졌다. 준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엄마를 기억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 말이 내가 그동안 잃었던 어떤 시간을 붙잡아 주는 듯 했다. 잊지 않게 해주는 손, 지켜주는 눈빛. 그건 애인이 아닌 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기대며 그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결을 느끼며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마당 앞 작은 대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긴 시간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의 눈엔 여전히 오래된 슬픔과 미련이 섞여 있었고 내가 간직했던 금빛 단추와 똑같은 디자인의 셔츠가 그의 몸에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나는 다시 그 시절의 내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